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결혼 후 전과 달라진 캐스팅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열애설 후 2년간 그리고 결혼 후 2년 동안 작품 출연이 끊겼다는데요. 일본 배우 중엔 본인도 유부남이면서 미혼하고만 작품을 하겠다고 해서 한동안 캐스팅 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혼이라는 이유로 채용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건 배우 박하선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털어놓은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여성 변호사로서 이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 분위기, 지금 분위기, 또 제가 또 직원을 채용했을 때 분위기 참 많이 세상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 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이런 부분들을 신체적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미혼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서 규정을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에 관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하더라도 사실은 구제되지 못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불이익은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 이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점점 더 넓게 보는 추세에 있고, 굳이 근로자라고 계약 조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감독 관계에 있고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넓게 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하선 씨로 돌아가서 보면 문화예술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당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편견들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설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 중에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혹시 유튜브 안 하십니까? 저는 보기만 열심히 합니다. 네. 요새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파트너 변호사님들에게 유튜브를 하라고 권유하시는 법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유는 하시는데 워낙 이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네. 쉽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좀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변호사님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안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적용하고 의견 드리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을 의뢰하시는 그런 거가 있다면은 좀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아니요. 그 변호사님이 지금 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전문이시니까 유튜브와 관련해서 저작권 이걸 이렇게 접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10년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식당에 찾아가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종류별로 주문한 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소위 먹방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먹방 콘텐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신선함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나 둘씩 저랑 비슷한 컨셉의 영상물이나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해도 너무 심각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특히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거나 진행 순서나 화면 구성의 포맷이 거의 같아 보이는 영상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인기 콘텐츠 내용이나 포맷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진짜 먹방 유튜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 아들도 맨날 이것만 보고 있던데. 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먹방 방송 컨셉. 이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 네. 이유는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상이나 감정,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이제 아이디어나 이론, 이런 생각,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까지 법으로 보호해서 아무도 쓰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면은 이걸 자꾸 이렇게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변용해서 새로운 형식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막게 돼서 이제 새로운 창작을 위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작권의 어떤 사상인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라는 것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저작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인지 이 경계가 사실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연만 보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게 포맷까지 똑같다. 네. 메뉴 순서까지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는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어떤 류의 방송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먹방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리액션을 하셨다든가, 굉장히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행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특별한 표현이 있으면 네, 그거는 네. 보호가 되는 네, 건가요? 그건 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유행어들은 널리 퍼지는 걸 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쓰게 하고 하지는 않죠. 그럼 권리자가 네. 거의 이제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이 그런 표현 하셨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나 규칙이나 화면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네, 그 아까 말한 그 포맷은 그렇죠. 어떨까요? 네, 이런 포맷은 사실 유튜브 콘텐츠보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맞아요. 이 포맷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게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은 무대 형식이나 소품이나 진행 방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 보통 얘기를 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판례가 있군요. 판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좀 하급심 판례여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약간 변화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BS 프로그램 중 옛날에 유명했던 짝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요즘 이렇게 연애 짝짓기 프로그램 약간 원조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좀 컨셉이 특이했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른 방송사 그리고 게임 방송 이런 데서도 비슷한 컨셉의 어떤 패러디물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SBS에서 이것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요즘 유행이다고 하면은 그걸 우후죽순 만들어서 베끼는 그런 프로그램들 네.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법원의 달라진 태도로 보면 네.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베끼기를 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희가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사안이 다양하고 특히 유튜브 콘텐츠는 좀 짧고 어떻게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선택이나 배열에 뭐 굉장히 특이점이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돼서 반복되고 그 프로그램 포맷이 시청자라면 좀 인식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가 거기까지 이르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딱히 이렇게 드리긴 사실은 쉽지 않지만 개개 사안마다 차별점이 있어서 이 유튜브는 정말 특이하다. 정말 이건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된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방금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그 침해 사실을 구제받기 위해서 좀 요청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네. 이제 그 관련된 중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사실 그렇진 않죠. 아직은 네. 방송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 하기보다는 사실은 저작권자와 그 권리를 침해를 주장한 사람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사실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민사 절차를 이용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아마도 유튜브 구글 쪽에다가 이제 이런 콘텐츠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그 유튜브 내에서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신 다음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우리 설지혜 변호사님 조언으로 일단 유튜브 구글에 일단 이에 대한 구제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 절차를 통해서 일단 구제를 좀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저작권 침해는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에 대한 침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심태윤 짝 들려드릴게요. 양소영